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김노인입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부이자 작은 포구에서 횟집을 운영해온 사람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순간을 말씀드린다면 바로 딸아이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선 비린내 좀 빼고 오세요. 애 안을 때마다 토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70평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숨이 막혔어요. 내 딸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제게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희 부부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포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새벽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낮에는 손님들에게 싱싱한 회를 썰어드리는 게 일상이었죠. 손은 늘 비늘과 소금기로 거칠었고 옷에는 바닷바람과 생선 냄새가 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 삶이었고 그 냄새가 바로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계의 냄새였어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저희가 바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저희처럼 힘든 일 하지 말고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며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들과 딸의 교육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다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하는 게 힘들어도 참았어요. 손님이 적은 날에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학비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게 했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잘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고 딸은 제가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 새끼들이 이렇게 잘 컸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결혼도 잘했어요. 사위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인품도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세대의 예민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기 키우느라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손주를 보러 갈 때마다 느끼는 미묘한 시선들, 예전과는 다른 대접,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비린내 이야기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빠, 손 좀 씻고 와 정도의 가벼운 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그게 진심이라는 걸, 제 딸이 정말로 제 냄새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네 집에 갈 때마다 횟집 옷을 벗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누칠을 몇 번씩 하고 손톱 밑까지 솔로 박박 문질러 씻었죠. 혹시나 냄새가 뵐까 싶어 손님 없는 한가한 시간에만 나갔고 일부러 외투를 챙겨가 현관문 앞에서 훌훌 털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딸의 태도는 더 교묘해졌습니다. 아빠, 밖에 있다 왔어요? 외투는 현관에 걸어두고 들어오세요. 아빠, 손 씻으셨죠? 비누 향이 좀 약한 것 같아서요.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듯한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는 제 심장을 콕콕 찔렀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씻어내기 위해 애쓰는 저를 보며 딸은 만족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표정으로 느껴졌죠. 손주를 안아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으면 딸은 옆에서 슬쩍슬쩍 눈치를 줬습니다. 아빠, 아기 옷에 뭐 묻을라. 좀 떨어져서 안으세요. 아빠, 아기 피부가 예민해서요. 냄새 나는 건 혹시라도 해로울까 봐요.
딸의 눈치를 보며 손주를 안는 제 팔은 점점 경직되었고 그 따뜻한 온기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마음껏 안아주지 못하는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냥 편하게 입고 가. 딸이 뭘 알겠어. 그냥 아기 걱정돼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아내는 몰랐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딸의 눈빛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느껴졌다는 것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 모임이 있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할 건데, 아빠도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아빠, 혹시 오실 때 예전에 입으셨던 그 바다 냄새 나는 옷 말고 새 옷 좀 사서 입고 오시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데 혹시라도 냄새 때문에. 딸은 말을 얼버무리며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바다, 그리고 그 바다가 선물한 생선 냄새가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아프고 서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딸의 말을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동안 끊었던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바닷바람만 마시며 살았는데 이제는 독한 소주가 아니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정말 큰 돈을 보탰다며 저희에게도 그에 맞는 혼수와 전세금을 요구했어요. 아빠, 시댁에서 이만큼 했는데 우리도 체면이 있지 않겠어요? 딸이 말했을 때 저는 고민도 없이 그 애야지. 라고 답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내 딸의 결혼인데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빚을 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딸이 고마워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덕분에 결혼 잘하겠어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아빠, 회 썰고 오셨어요? 냄새가 좀 나네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정도였죠. 그러게, 바다 냄새가 좀 배었나 보다. 이렇게 웃어넘겼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말들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안으려고 하면 아빠 손 좀 씻고 와요라고 했고, 나중에는 아예 비린내 난다. 씻고 와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딸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 손에는 생선 비린내가 뵐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딸 집에 가기 전에는 꼭 집에서 샤워를 하고 옷도 갈아입고 갔습니다. 손도 비누로 여러 번 씻고 향수까지 뿌리고 갔어요. 하지만 딸의 반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냄새 난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정말 충격을 받은 건 명절날이었습니다. 추석이었는데 사위 쪽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였어요. 저희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딸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늘 생선 만지셔서 냄새가 좀 심해요. 농담투로 말했지만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싱싱한 회 많이 드실 수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라며 웃어넘겼지만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비하하다니요. 그때까지도 딸이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딸 집에 갔는데 딸이 시댁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거실에서 딸이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어촌집이라 좀 촌티 나요. 아버지가 생선 가게 하시니까 냄새 때문에 애 키우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시댁에 저를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니요. 어촌집이라서 촌스럽다고, 아버지 냄새 때문에 아기 키우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평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용히 현관으로 나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들어가서 따져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그냥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도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묻는 아내를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딸에 대한 제 마음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내 딸이니까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평생 저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누구를 위해 고생해왔는지 딸이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여보, 너무 속상해 하지 마. 딸도 어쩌다 실수한 거겠지. 시댁에 잘 보이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라며 위로했지만 저는 이미 딸의 진심을 알아버린 뒤였습니다. 제 삶의 냄새,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생계가 딸에게는 부끄러움과 촌스러움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왜 전화 안 하냐고 묻다가 제가 며칠째 냉랭하게 대하자 점차 연락을 끊더군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2달 동안 딸의 얼굴 한번 보지 않았고 손주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보, 이러다 부녀지간 끊어지겠어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는 걸 딸에게 보여줘야 해. 내 딸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2달 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온 건 추석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 이번 명절 때 우리 집에 오세요. 시댁 식구들도 오실 거예요.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2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시댁 식구들 모이는 자리에 저를 부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됐다. 갈 일 없다. 저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이번에 아빠한테 잘 보이라고 시어머니가 제게 용돈도 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빠 챙기는 거 보여드리려고. 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부모를 이용해 시댁에 잘 보이겠다는 거냐? 내가 그렇게 부끄러우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해. 왜 남들 보는 앞에선 친한 척, 잘해주는 척을 해야 하는데?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넌 평생 아빠를 부끄러워했어. 어촌집이라서 촌티 난다고, 생선 비린내 난다고. 그 냄새가 뭔데? 그 냄새가 내 등록금 내주고, 내 학비 대주고, 내 결혼식에 큰돈 보탠 돈 냄새야.
내가 그렇게나 부끄러워하는 그 냄새가 바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저는 쌓아왔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다. 내가 정말 우리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내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찾아와라. 그게 아니라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통화였습니다. 딸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내뱉은 것은 처음이었고 아마 평생 후회할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으니 어쩌면 딸과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영영 딸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의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주 돌잔치인데 할아버지가 안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아내와 상의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하고 간 거였어요.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말이죠. 돌잔치 장소에 도착했는데 역시나 시댁 친척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인사만 하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예쁘게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좀 나아지기도 했어요. 내 핏줄이니까요. 그런데 돌잔치가 진행되면서 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사돈 어른들도 고생 많으셨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딸이 또 그 말을 꺼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집에 비린내가 좀 나요. 그래서 요즘 아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딸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그만해. 돌잔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속상해서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그 냄새 덕분이야. 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빠, 사람들이 보는데 왜 이래요?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본다고. 내가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말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어촌집이라 촌티 난다고, 아버지 냄새 때문에 아기 키우기 힘들다고 말했지. 그때 사위가 일어나서 말렸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는 사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네 집에서 5천만 원 냈다고 그랬지? 좋아. 그 돈 통째로 돌려받을 테니까 앞으로는 우리 냄새 탓하지 마라. 돌잔치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손님들은 어색해하고 딸은 울고 사위는 당황하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 돈 돌려받을 거예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야 해. 더 이상 우리가 비굴하게 살 수는 없어. 라고 답했어요. 다음 주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정리하고 평생 모아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딸에게 전화했어요. 돈 가지러 와. 아빠, 진짜 그러실 거예요? 라고 울면서 물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딸이 집에 와서 울면서 사과했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 돈 받아가고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냄새 맡으러 올 필요 없어.
딸이 계속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딸에게서 여러 번 연락이 왔어요. 명절 때마다, 손주 생일 때마다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끔 그래도 내 딸인데라고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딸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손주 교육 문제 때문이었어요. 학원비가 부족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내가 싫다던 그 냄새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을 한 거다. 이제 그 냄새 맡으러 오지 마라. 지금도 가끔 후회할 때가 있어요. 너무 냉정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 자존심과 평생의 노고를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때까지는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 바다에서 벌어온 그 냄새는 제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냄새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들을 키웠으니까요. 누구도 그것을 비하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딸의 연락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손주의 생일에도 딸은 미안하다는 문자와 함께 찾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횟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는 새벽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거칠어진 손과 몸에 밴 비린내는 제 삶의 훈장이자 살아온 날들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래. 딸애가 학교 갈 때 입을 교복을 같이 보러 가자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아내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공부하다 학원비가 모자라면 그때 가서 또 내게 돈 달라고 할 거다. 내가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겠나.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딸이 손주를 데리고 온다고 했어. 손주한테 할아버지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손주한테는 죄가 없잖아. 아내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결국 손주를 만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약속된 날 딸은 손주와 함께 횟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딸은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고 손주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제게 고개를 숙였고 손주는 저를 올려다보며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다가가 할아버지 냄새나지? 라고 물었습니다. 손주가 대답 없이 제 손을 잡자 저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제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바쳐온 삶의 냄새를 제가 무시했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땀 흘려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그 돈의 무게를 몰랐던 거예요.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제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워요. 용서해 주세요. 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운함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내가 그 마음을 알았으면 됐다. 아빠는 괜찮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횟집에 둘러앉아 싱싱한 회를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손주에게 제가 잡은 고기를 썰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단다. 부끄러운 냄새가 아니라 이 할아버지의 삶이자 땀의 냄새다. 제 말을 듣고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냄새 좋아요. 할아버지, 냄새는 바다 냄새 같아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모두 풀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부정당했던 제 삶이 드디어 손주에게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종종 손주와 함께 횟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냄새를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바다에서 돌아올 때면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 비린내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저희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바다에 나섭니다. 손에 밴 비린내는 여전히 제게 익숙하고 이제는 그 냄새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랑스러운 흔적임을 깨달았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제 삶의 냄새는 딸에게는 한때 부끄러움이었고 저에게는 아픔의 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냄새는 바로 제 삶의 무게이자 가족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숨기고 싶거나 부끄러웠던 냄새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냄새가 바로 당신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 냄새를 떳떳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